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과 강원전략연구사업, 바이오 헬스 산업과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 육성,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개정사항 61건 가운데 13건이 원안대로 26건은 일부 수정돼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방법 등 22건은 소관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가로청소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갈등의 책임은 물론 공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 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논란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조남현 이사장은 정작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조사 당일 퇴임식까지 예정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회피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 공단 직원들이고 남이야 그냥 남. 남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네. 공단 관계자를 향해 강한 질책이 쏟아집니다. 노조가 가로청소 개편에 반발해 천막농성을 벌인 지 150일째. 시의회는 공단이 환경미화원들의 반대에도 청소구간 개편을 강행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논란의 출발은 구간조정위원회.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이사장 지시로 위원회를 구성해 청소구간 축소안을 추진했다는 지적입니다. 공단은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노조는 인력 감축이 목적이었다고 반발합니다. 실제 공단은 구도심 골목길과 면지역 일부를 상시 청소 구간에서 제외하고 노인 일자리와 클린콜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주민 생활환경 악화와 업무 과중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0차례 넘는 위원회 회의 역시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힘이 좀 쇠퇴하면서 예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좀 줄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산성 같은 경우를 보면 구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그 예고에 없었던 담당 도시환경부장이 자임해서 구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스로 호선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실무적인 것들을 다 장악하고 위원회가 의견 조율 기구라기보다 이사장 지시를 정당화하는 장치였다는 겁니다. 공단은 노조 추천 인사들이 참여해 마련한 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최종 개편안은 당초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의견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원회 의견에 반해서 가로청소 구간 조정을 결국 이사장 지시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게 맞습니까? 회의가 처음부터 위원들의 그 생각과 의원들의 그 입장과 그런 게 모든 게 철저히 배제되고 위원장님과 이사장님의 뜻으로만 구간조정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최종 개편안을 결정한 조남현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정 책임자 없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사직서를 낸 조 이사장의 퇴임식이 조사 당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자 행사는 시작 2분 전 전격 취소됐습니다. 시의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퇴임식을 진행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재임 기간 있었던 법인카드 사용 논란과 업무 추진비 셀프 인상, 부정청탁 의혹에다 이사장 선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이게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번에 사퇴를 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시의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고 원주시의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가로청소 행정에 혼란을 낳고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키운 이번 사안. 책임자의 퇴진으로 행정사무조사의 동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원주시와 공단의 책임 있는 해법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광열 춘천시장 예비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인재도시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춘천을 춘천역과 향토공예관, 명동에서 교육과 실험, 창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춘천에서 어떤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 안에서 배우고 도전하고 정착하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또 캠프 페이지는 시민공원의 틀을 유지하면서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통합 강원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공과대학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창묵 예비후보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강원대학교 원주 캠퍼스는 이미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거점으로 공식 특성화됐다며 원주 캠퍼스가 원주의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의 진짜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예비후보는 기존 공학계열 학과에 대해 연구 중심의 반도체, AI 융합공학과,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공학과, 스마트 관광 등을 포함하는 공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교 통합 당시에 원주 캠퍼스를 공과대학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 통합에서는 공과대학으로 신설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 예비후보는 또 대학 측에 통합 이후 원주 캠퍼스 5년 발전 로드맵을 밝힐 것과 원주시와 강원대학교, 지역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설협의체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춘천 캠퍼스의 5분의 1에 불과한 열악한 원주 캠퍼스 부지 확장이 필요하다며 캠퍼스 부지 면적을 확장하면 원주시가 나서 도시계획 결정과 부지 매입의 협조를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사명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들의 진로 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진로 활동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1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을 위한 진로 활동 여건이 부족해 많은 학부모들이 강원도를 떠나야 하는지 고민한다며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미래성장 진로 특구 조성과 학생들의 진로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진로 활동 이력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진로 맞춤형 학교 신설과 강원 인재 성장 협의회 구성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강익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후보 단일화 요구를 비난했습니다. 최강익 예비후보는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뒤에서 단일화를 명목으로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일 원주에서 열릴 예정인 강원도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단일화 촉진대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대균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조백성 출마 예정자는 단일화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의 요구로 만들어진 단일화 기구 역시 교육감 선거판에서 즉각 손을 떼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18일 세종중앙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육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에는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동해안 대형 화력발전소들의 평균 가동률이 20에서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기를 만들어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입지로 동해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5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석탄화력발전소로 발전기 2기를 합쳐 최대 2기가와트급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발전동 제어실 모니터에 표시된 1호기 출력은 710메가와트 수준, 반면 2호기 출력은 0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저희가 2개의 호기 기준으로 1개 호기만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 이제 100% 부하가 아닌 한 80% 정도 1개 호기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발전소 평균 가동률은 20에서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발전소 2호기는 설비 용량이 1040메가와트 규모지만 현재 송전 제약 문제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전기를 만들어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릉뿐 아니라 삼척이나 동해 지역 발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입지로 동해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릉과 삼척, 동해 지역 발전소 4곳을 합치면 7기가와트가 넘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세계그룹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 계획은 250메가와트, SK텔레콤이 울산에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용량도 103메가와트 정도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용수는 25년째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 활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AI 센터 가시면 이 물이 흐르면 그 AI 센터의 냉각수의 최저입니다. 도암댐 저 밑에 저층에 있는 온도하고 차이가 한 10도입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과 동해 북평산업단지 등 기업 유치가 가능한 부지도 충분한 상황. 다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AI 특구 지정과 함께 발전사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AI 수요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 전력과 함께 한번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산업 연관 효과도 굉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력과 수자원을 동시에 갖춘 동해안. AI 시대 새로운 산업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 현장이 6년째 방치되면서 도심의 흉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주시장 예비 후보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매입 개발 등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중앙시장 화재 현장이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건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점포에서는 거센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019년 1월 2일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나동 1, 2층 점포 87곳 가운데 40곳이 소실됐고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로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원주시도 그동안 복구공사나 재건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원주시장에 도전장을 낸 예비 후보들은 어떤 보관을 갖고 있을까? 먼저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는 원광수 원주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중앙시장 전체 구역에 대한
그 재건축 이제 추진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매입하거나 또는 재건축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사실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주시장 예비 후보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문군 원주시장 예비 후보는 자신의 건축 경험을 살려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보강공사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1층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야. 1층과 2층밖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1층에다가 리모델링 하면 2층은 하중을 받을 게 없잖아요. 그 옥상 하중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1층에다가 고강도 그 철제를 이용해서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 후보는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젊은 예술가와 창작인들이 활동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도심 재생과 관련이 있는데 이곳에 젊은 창작인들, 문화예술인들, 젊은 중앙동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 후보는 매입을 통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중앙시장 화재가 난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1층에는 시민광장으로 또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화재 이후 7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박현식 원주시장 예비 후보는 비슷하지만 다른 매입 방식으로 지하상가 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지하상가를 다 조성을 해서 양쪽을 같이 하고 그 안에 주차장이랑 이런 시설들을 같이 갖춤으로 인해서 이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주 이 중앙시장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원주 중앙시장에는 4개 동 32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360여 명이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원주 중앙시장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오는 9월 전 세계 선수들이 태권도 품새 기량을 겨루기 위해 춘천에 모입니다. 바로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요. 춘천시는 대규모 대회 유치와 함께 세계 태권도 연맹본부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절도 있는 손동작과 빈틈없는 발차기, 태권도의 정수를 보여주는 품새입니다. 품새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오는 9월 춘천에서 열립니다.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는 올림픽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대회로 올해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선수단 2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16일 열린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회 준비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회는 9월 16일부터 닷새간 열리며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 등 42개 부문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대회의 얼굴이 될 홍보 캐릭터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호랑이와 까치의 강인한 태권도의 이미지를 담아낸 호충과 나리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방문객이 춘천을 찾는 만큼 지역 관광과 연계한 풍성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태권도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여기 해외에 있는 태권도인들한테 춘천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하나 계획하는 거는 이제 세계 태권도 품새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 의암호 호반 쪽에 거기 이제 10km, 5km 또 걷기 대회를 해서 대회 개막에 맞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구심점이 될 세계 태권도 연맹본부 건립에도 속도를 냅니다. 춘천시는 대회 개막식에서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본부의 착공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금년도 품새대 때 기공식을 갖게 됩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설계를 좀 상당히 고도화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도 지금 저희가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권도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춘천시. 대형 국제대회 유치와 인프라 확충으로 태권도 거점으로서의 뼈대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